샤오미가 2025년 9월 25일자 뉴스인데요. C테크 몰려온다. 한국 안방 상륙한 중국 업체들. 전방위적으로 알리바가 2026년도부터 본격적인 이렇게 중국의 모든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과 더불어서 여기 한국의 어떤 통신 시장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동통신 아니면 뭐 허가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또는 방송, 케이블 TV 방송 이런 기반에서도 하거나 자기네들의 쇼핑, 알리바바라든지 이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그다음에 슈퍼마켓, 뭐 백화점, 마트 이런 걸 다 진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에 싼 제품이 들어오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많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샤오미는 한국의 통신에 어떤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족도 그렇고 중국 관련 이렇게 사람들이 기본으로 있어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살지는 샤오미도 전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요. 통신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져갈까 생각이 드네요. 이동통신이라든지 이런 방송까지도 개입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연예기획사 설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의 방송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이런 부분을 방송통신을 본격 진출한다는 거죠. SNS 진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판 샤오미가 이제 스마트폰이지만 샤오미는 모든 걸 다 하고 한국의 가전 제품들이 기업들이 만드는 걸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전도 하고 뭐 안 만드는 건 없습니다. 한국이 중국 전기차 기업이 한국의 법인을 설립한 것은 BYD 지커이의 세 번째다. 이렇게 전기차 부분으로도 중국의 어떤 상용차는 지금 들어왔는데 한국의 중국 어떤 어떤 승용차 딱히 시장 그렇게 잘 사지는 않죠. 근데 중국이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3천 몇 명, 우리나라는 400 몇만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도 앞으로 무시 못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가격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이 이제 자꾸 국내를 넘어서서 자동차를 싸게 공급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 가전기업 하이센스가 쿠팡을 통해서 TV를 판매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이것을 보면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가정용 전자제품 2024년 수입액은 49억 7,250만 달러, 10년 전보다 약 2배 늘어났다라고. 프리미엄 시장도 장악 중. 로봇 청소기 분야 중국 가전기업 노바가 5월에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신제는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거 공략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6년에 이게 그렇죠. 우연치 않게 26년이네요. 모바는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를 내세우고 있다. 모바는 2,000개 이상의 특허와 모서리면 코너 정밀 청소 기술을 갖고 있다고. 로보락은 40% 중반대 시장 점유율로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로보락의 일부 제품은 삼성전자, LG보다 더 비싸지만 더 잘 팔리는 상황이다. 로보락은 올해 들어서만 국내 신제품 12개를 출시했다. 이게 중국 쪽인가 본데요. 40% 중반대 시장 점유율로 국내 청소기 업체에서 1위를 롯데, 삼성 이게 롯데가 아니라 삼성전자, LG 이런 데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샤오미도 별도 AS 수리센터를 열었다. 모바 역시 무상 보증을 3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죠. 한국의 가전 굉장히 고민이 크겠어요. 중국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중국의 저는 한국 방송과 케이블 TV 인수라든지 한국 방송의 또 기획사, 연예기획사 설립이라든지 통신사업, 뭐 스마트폰으로 오기도 가전도 진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통신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통신사업
한국 시장 진출 기업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이 2026년부터 대거 들어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아디,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중국 기업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각축을 벌이겠다. 그게 묘하게도 2026년이네요. 네. 그래서 샤오펑, 비아디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인데요.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내연기관차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가격 대비해서 중국이 괜찮다라고 하면 살 사람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가격이 싸고 우리나라 어떤 차보다 가격이 싸고 그 혹시 만족도가 좋으면 안 살 사람이 없죠. 네, 쿠팡이어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쿠팡이어서 2위입니다. 쿠팡이어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놀랍죠.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 빠르게 성장하여서 테무가 이렇게 한국 시장에 직접 지사를 설립한 홍상 제품 보면 직접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제 해외 구매에서 해외 직구에서 넘어서서 직접 들어올 수도 있다. 생활용품은 미니소가 2024년 10월 한국에 들어 생활용품 시장에 진출했다. 그래서 샤오미 같은데 하이얼도 이렇게 진출해 있는데요. 본격적인 진출을 2026년부터 할 것 같아요. 오미도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온라인 서비스로 그런 중국 IT 기업으로 향후 오프라인 매중까지 열립니다. 이게 통신 사업에 진출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방송통신 연예기획사 설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봅니다. 이커머스, 자동차, 생활용품,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묘하게도 2026년이네요. 중국은행도 앞으로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적극적인 진출을 우리가 예상을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이런 데도 있고요. 화웨이도 진출하지 않겠습니까? 화웨이, 레노볼 뭐 이런데 중국의 어떤 스마트폰 업체들이 여기 이렇게 매장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제품이 싼데 싼데 대거 가격을 싼 거를 무기로 해서 좀 괜찮네 중국제품 이러면 사는 사람 꽤 돼요. 경제가 안 좋을 때도 싼 거 사지 비싼 거 안 삽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것을 보시면은 한국 국토교통부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41.8%까지 3년 만에 17.9% 올라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놀랍죠. 중국의 전기버스가 41.8%. 그렇죠? 네. 되게 중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꼴랑 400만 대, 거기는 300 몇십만 대, 거기는 3천 몇백만 대예요. 중국 자동차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BYD, 지리, 상하이 자동차, 만리장성 모터, 체리, BAIC, 베이징 자동차 그룹,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중국이 제1위에, 전 세계 1위에 아마 자동차 수출에 골고루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영향력, 중국은 지리 자동차는 볼보 아시죠? 스웨덴 건가? 네. 로터스 해외 브랜드를 인수를 했고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서 10위권에 진입한 기업이다. BYD는 전기차, 상하이 자동차는 상하이 폭스바겐 합작법인 운영, 중국의 3자의 자동차 제사에서 하나다. 만리장성 모터, 체리 이렇게 베이징 자동차 그룹, 니오 전기차 스마트 전기차 브랜드 니오라는 데가 있고 샤오펑 자율주행 기술 전기차 기업, 전기차의 강점을 갖고 있어요.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커머스 기업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국 상품이 점점 밀려드는 시기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2027, 28년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배터리 분야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어렵겠죠. 배터리 분야 가뜩이나 이익을 못 내고 있는데 중국의 배터리가 국내에 진출할 때는 비싸게 들어올까요? 싸게 들어올까요? 네, 싸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국내 기반에서 어떤 상품을 개발해도 가격 경쟁. 중국의 로봇은 중국의 로봇도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삼성이나 LG가 비싸게 받기에는 애초부터 어려운 부분이다. 로봇을 만들어도 중국의 로봇이 지금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기술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격 싸움으로는 좀 힘들 거다. 그러면 많은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도 진출한다는 거죠. AI, 이커머스, 기후테크 이런 대규모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2026년이네요. 묘하게. 네네. 그래서 2025년도 5월 22일 날 이렇게 구글 자료에 의하면 쿠팡보다 거대한 물류 제국의 한국 기업들 러브콜 이렇게 나와 있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최저가 공사를 하면서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이게 중국에 2020년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내 업체들이 좀 위기감이 좀 상당하다. 징둥 이렇게 있고 국내 공략을 이제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징둥 측의 국내 기존 물류센터 건물 내지는 부지를 싼값에 제공해 주다는 제안이 막 빗발치고 있다. 징둥 측에 국내 물류센터 두 곳을 열었지만 앞으로 향후 이렇게 추가로 엄청나게 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위탁을 받아서 재고 보관, 주문 처리, 포장 발송, 풀필먼트 서비스를 해주는 물류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징둥의 구상은 한국과 일본, 동남아 주요 대도시라로 창고 및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2, 3일 내 배송 순환 시스템을 그럼 그쪽 상품도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신규 물류센터를 신설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 쿠팡의 5배 규모인데요. 이 업체는 자본은 얼마든지 많겠죠. 수도권에서 12시간 배송 이렇게 있고요. 오토바이 배송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거 징둥은 아니더라도 다른 데가 얘네들이 물류를 장악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물류센터에 임차 기업을 못 찾아서 난리인데 중국 업체들이 공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향후에 중국 플랫폼에게 물류를 유탁해야 되는 상황에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물류센터들이 중국산 제품으로 채워지면 국산 제품의 배송 경쟁력이 약화된다라고. 그렇죠. 자기네들 거 우선 팔고 우선 배송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겠네요. 이게보다 알리나 테무보다 몇 배나 더 큰 징둥. 그래서 국내의 그 온라인 쇼핑 또 오프라인까지도 제조사들이 생존이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네이버의 유익인가 본데요. 쿠팡도 지금 이렇게 사실상 올해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본격적으로 2026년도 되면 이제 2027년, 28년 시장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쿠팡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